얘로 잔량을 제로로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커피뿐만 아니라 모든 취미들이 그렇듯이 계속 무언가 더 하고 싶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자전거에서도 한 50만원짜리 자전거 타다가 이 알루미늄 프레임이 별론 것 같아 라고 해서 나중에 점점 올라가서 카본 파이버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골프를 하게 돼도 5만원짜리 클럽이 좀 싼 것 같아. 그래서 점점 올라가다 보면 5, 60만원이 되고, 낚시를 해도 낚싯대도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그것에 대한 목적들이 다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커피입니다. 커피를 처음에 가찌아 클래식하고 가찌아 MDF라고 하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라인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뭘 고를까 하다가 세테 270으로 갈아탔었고, 세테 270하고 가찌아를 쓰다가 이거 가찌아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가찌아 클래식을 로켓 지오또 타입 B로 바꿨고, 그것에 대한 리뷰 영상도 몇 번 올렸었죠. 이 정도면 더 좋은 그 커피 머신이 있지만 가정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많은 것으로, 더 비싼 것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내기가 좀 어렵다는 것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 생각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라인더, 가정용 그라인더의 끝판왕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세팅은 저에게 평생 갈 세팅인 거예요. 그라인더 바꿀 일 없을 거고, 에스프레소 머신도 여기서부터 더 바꿀 일이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저의 궁극의 그라인더를 소개합니다. 왜 체아도냐? 제가 경험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체아도를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국내에서는. 해외에서는 좀, 해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내에서 가정용 체아도를 많이 못 본 것 같고, 심지어 매장에서도 체아도는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체아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델은 체아도 237S라는 모델입니다. 83mm 플랫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세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싱글샷 타이머 그리고 더블샷 타이머를 저장을 할 수 있고, 뭐 타이머예요. 그냥 한마디로 뭐 2초 동안 나와라, 3초 동안 나와라, 이렇게 타이머라서 사실 질량을 재는 저로서는, 무게를 재는 저로서는 타이머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가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뽑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서 매번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홈카페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막 엄청 막 바쁘지 않잖아요. 아무리 해도 천천히 심혈을 기울인다 그래도 한 잔밖에 안 뽑는 거니까, 매번 뽑을 때마다. 그리고 뭐 손님 많이 오더라도 뭐 많이 뽑아야 뭐 한 대여섯 잔? 그렇게 빠른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질량을 재주는 그라인더나 이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었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타이머는 별로 필요 없어요. 여기 타이머가 있는데, 타이머 그라인더가 있는데 저는 매뉴얼 모드만 사용해요. 그 83mm 버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꽤 큰 편이에요. 그 EK43 같은 경우에 93mm 벌을 사용해서 EK43이 되게 큰데, 얘는 고가긴 하지만 가정용 그라인드 치고는 진짜 하이엔드인데, 업소에서 쓰신다, 카페에서 쓰신다고 했을 때 중급 정도 되는 그라인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집에서는 거의 뭐 쓸 일이 없죠. 보시다시피 호퍼가 너무 커요. 그리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조용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짜 조용합니다. 저는 사실 그 그라인더의 노이즈, 그라인더의 소음이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애가 넷이라서 시끄러운 건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저한테 큰 의미는 없었지만 제가 조용하니까 좋더라고요. 이 뭔 개소리야! 조용하고 버가 크고 속도가 1500rpm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그라인드가 됩니다. 그 EK43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 1초에 5g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0g 나오는데 4초면 끝나요. 정말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세테 같은 경우에 제가 18g을 하는데 한 7초 정도 걸렸다고 하면, 얘는 4초, 그러니까 한 3초 정도 빨라졌죠. 그렇게 그라인드의 속도 차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서 3, 4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집에서 막 카페에서 3, 400잔 내릴 때 하루에 3초씩 쌓이면은 이게 막 시간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긴 하죠. 그럼 빠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앞에 레버 같은 게 있어서 단계별로 그라인드 세팅을 조절했는데, 지금 이건 기어 방식이에요. 기어 방식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기어 방식이 아니어도 단계별로 되어 있는 50단계, 뭐 30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도 충분히 퍼포먼스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튜닝 같은 경우에는 그 커피 빈의 양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사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걸까지 해봤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어지면서 기어 방식으로 마이크로 튜닝까지 해보고 싶어져서 기어 방식이 있는 거를 찾아다녔고요. 그 중에 안핌 SP2가 있었고, 안핌 온디맨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체아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가정용 그라인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잔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을 예전부터 많이 보시던 분들은 잔량이 최고라고 해놓고 왜 잔량 많은 체아도를 했는가. 체아도는 사실 플랫버 중에서 잔량이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니컬 버에 비해서는 잔량이 훨씬 많으니까 왜 잔량 많은 플랫버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많진 않고 몇몇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진짜 제 찐팬들, 제가 진짜 항상 코니컬 버가 좋다, 왜냐면은 잔량 때문에, 맛이나 이런 거 떠나서 집에서는 잔량 적은 게 최고다,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왜 이걸 골랐는지. 근데 하나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단점이, 조절하는 이 기어가 좋긴 한데 절대값이 없어요. 다른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있죠. 나는 80으로 갈 거야, 뭐 30으로 갈 거야, 10으로 갈 거야,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얘는 절대값이 없어요. 그런 절대값이 없이 그냥 상대적으로 조절해야 되고, 그 상대적인 조절값에 대한 각도계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도계만 들어가 있고요.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돌아간다고, 이 각도계가 돌아간다고 해서 그라인드 세팅 사이즈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절대값이 없는 게 조금 당황스러워서 처음에는 좀 애를 먹었어요. 이게 왜 절대값이 없어서 내가 그럼 몇으로 놔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럼 제가 그 잔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일단 호퍼를 안 써요. 뺄게요. 안 쓰니까. 이거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죠. 안 씁니다. 그냥 이거 그대로 넣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되게 자주 들어가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오직이라고 하는 그라인더를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정밀한 그라인더를 만들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거 하나면 해결이 된다 라고 올려놓으셨길래 저도 한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드릴 이렇게 벽 뚫을 때 먼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거예요. 3,000원이면 사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씌워서. 신기하죠? 3,000원이고, 그리고 이 237S의 상위 모델 중에서 싱글 도징이 되는 게 있어요. 237SD라 그래서 237 싱글 도징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버가 티타늄 버기도 하고 얘보다 100만원이 더 비싸거든요. 근데 저는 뭐 싱글 도징이 얘가 237이 되면 돼요. 전 100만원 아낀 거죠, 싱글 도징을 하기 위해. 얘로 잔량을 제로로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랫버인데 잔량이 제로다. 버 안에 남아있는 에스프레소의 잔량이 없어지는 기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 도징컵이에요. 도징컵을 항상 사용합니다. 저는 가운데가 아니네. 네, 0점이 맞춰졌죠. 그 상태에서 얘를 투하합니다. 12g인데 사실 샷을 만들 거니까 제가 항상 사용하는 대로 19g 맞출게요. 네, 19g이 됐죠. 19g인 걸 19g 그대로 꺼내서 집어넣습니다. 그라인더에 집어넣고 갈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갈아요. 좀 다 갈리면 좀 흔들어서 정리한 다음에 구멍을 최대한 좀 가리고 돌리면서 바람을 밀어넣는 거예요. 하고 나면 19g, 정확하게 19g이 나오죠. 근데 제가 영상을 못 올렸던 이유가, 한참 동안 못 올렸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그라인드 세팅을 맞췄는데 이렇게 해서 잔량을 제로로 만들게 했는데 채널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언박싱하고 에스프레소 내리는 영상 찍은 거 보시면 물총을 한번 찍 쏴요. 저는 그게 없는 줄 알고 그냥 올렸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천천히 보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추출되고 있는데 물총이 한번 찍 쏘더라고요. 그걸 잡느라고 제가 한참 걸렸어요. 트릭이 뭐였냐면,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포터필터에 옮겨서 내리면
무조건 채널링이 나는 거예요. 너무 굵게 하면 또 너무 빨리 나오고, 너무 가늘게 하면은 채널링이 너무 심해지고,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채널링이 나는 지점이 계속 다 달라서 잡을 수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아브라함 커피 제가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커피에 있는 아부 대장님이 하신 말씀이, 미분하고 모든 그 크기의 그런 가루들이 분산되는 게 정확하게 잘 분산돼야, 그래야지 채널링 없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유료 강의하시는 컨텐츠를 그냥 실시간 방송에서 실수로 다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그걸 보고, 아, 저거다. 내가 이 미분들을 잘 분산시켜야 되겠다 라는 거를 느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막 흔들었어요. 안에서 미분과 그렇지 않은 그냥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크기의 파티클들이 있을 건데, 입자들이 있을 건데, 걔네들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어그레시브하게 흔들고, 이렇게 쳐주는 이유는, 위에 만약에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떨어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 상태로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서 레벨링을 하고, 그리고 팜 템퍼를 가지고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럼 이렇게 캠핑을 다 했죠. 한번 쿨링 플러시를 하고, 안에서 물이 나오면서 끓는 소리가 다 끝나면 그때 물을 끄고요. 끓는 물이 나오면은 추출이 잘못되니까 기타 필터 장착을 하고, 30초 추출을 했고요. 에스프레소를 드시기 전에 항상 저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가장 밑에 깔린 맛하고 제일 점점 위로 갈수록 맛이 달라지거든요. 크레마가 점점 위로 쌓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연한 커피가 더 위로 가요. 왜냐면 밀도 있는 커피는 더 무거우니까 아래 남아있게 되니까, 처음에 가장 밀도 있는, 가장 TDS가 높은 커피가 나오다가 점점 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위아래로 골고루 섞이게끔, 흔드는 것보다 이렇게 저어주는 게 훨씬 더 골고루 섞이게 됩니다. 크레마를 깨부시더라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저어도 아직도 크레마가 풍부해요. 그러니까 신선한 원두라는 거죠. 마셔보겠습니다. 이거를 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죄송하게 제가 혼자 이렇게 이 좋은 걸 저 혼자 마시네요. 와우, 이게 바로 제가 체아도를 고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아도 쓸만한가요? 이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라인더는 아니에요. 집에서 쓰기에는 너무 고가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런 작업들을 해가면서까지 내가 커피를 마셔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플랫버를 사용하면서 잔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게 되는 옵션이 있다면 why not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체아도로 뭐 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 뭐 로켓지오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항상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뭐 홈카페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